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짠! 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우리 사람의 유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복대립 유전과 다인자 유전 이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은 우리 혈액형 과연 이 혈액이 어떻게 발견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혈액에 대한 원리를 우리 복대립 유전을 통해서 배울 거기 때문에 이 혈액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란트슈타이너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혈액형이 발견이 됐는데 이 뭉치는 유형에 따라서 A, B, C라고 맨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요 C라는 것이 이제 응집 현상이 없다는 뜻으로 O라는 걸로 이제 변경이 됐죠. 근데 우리가 배운 이런 응집 현상이 과연 A, B, O만 있냐? 아니죠. RH, 뭐 기타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많은 응집 현상이 또한 우리 A, B, O식 말고도 혈액형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 B, O, ABO 같은 이런 비율들이 상당히 고른 편입니다. 그래도 물론 AB가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고르잖아요. 근데 영국은 A가 진짜 많네요. O형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도 B형은 상당히 적은 AB형은 더 적은 이런 비율에 대한 차이도 우리나라보다는 더 있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특히 이런 혈액형과 성격 막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막 어느 회사에서는 혈액형까지 적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뭐 저번에도 우리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혈액형과 성격의 상관관계는 과학적으로 사실 특별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 밝혀진 적은 없죠. 그래서 그냥 참고로 재미있게 한번 혈액형과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복대립 유전, 이 복대립 유전에 대해서 우리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 복대립 유전도 사실 어디에 속하냐 하면 단일인자 유전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일인자 유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죠? 네, 단일인자 유전.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이 사실 이 단일인자 유전 안에는 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운 복대립 이런 복대립 유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울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단대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운 우성과 열성이 뚜렷한 그래서 뭐 A형질 아니면 소문자 A형질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그래서 한 쌍으로 결정되는 게 단대립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어떻게 보면 단대립이라면 그래서 그 안에는 아까 저번에 상염색체 있는 것이 있었고 성염색체 있는 것이 있었죠. 근데 우리 복대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유전자가 몇 개? 3개 이상. 3개, 3개 이상.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 사례로 ABO식이 있었죠. 그래서 ABO식 같은 경우는 A와 B와 O 이렇게 3개로 그래서 3개 이상이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게 복대립입니다. 그래서 얘도 어쨌든 쌍으로 존재하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 여기 유전자가 성형형체가 있다라면 요 한 쌍이긴 한데 여기 A가 있냐, B가 있냐, O가 있냐, 여기 A가 있냐, B가 있냐, O가 있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 단일인자 유전 중에 복대립도 속한다라는 거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는 표현형이 몇 가지 종류입니까? 그죠? 잘 알다시피 4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형, B형, AB형, O형.
근데 우리 이제 유전 저번에도 정리를 했지만 A형에는 사실 A와 A5도 존재합니다. 유전자형으로 살펴봤을 때. B 같은 경우는 BB와 B5도 존재합니다. O형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종류고요. AB형 같은 경우도 한 가지 종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게 우성이고 어떤 게 열성 형질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A와 B는 같기 때문에 어떤 다른 걸로 이렇게 발현되지가 않고 A, B가 동시에 발현이 됩니다. 근데 뭐에 비해서는 O 같은 경우는 있더라도 O형으로 발현이 안 되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혈액형으로 발현이 되죠. 그래서 요 원리. 그래서 요 대립 유전자 같은 경우는 의미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A라는 게 있고요. B라는 게 있고 그냥 소문자 I는 열성이기 때문에 소문자 I라고 쓴 거예요. 대문자 A라고 다 쓴 거고요. 그래서 이게 다 우성 형질이고 얘가 열성 형질이죠. 얘는 그러니까 O형인 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가 한마디로 요거랑 똑같은 거죠. 두 가지, 얘는 한 가지. 그래서 열성. 그 다음에 이렇게 AB. 이런 식의 형질로 나타난다는 거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 결국 표면의 응집원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발현이 되면 이 유전자가 있으면 이런 응집원으로, 그래서 A 응집원을 이렇게 뾰족하게 나타냈고요. B 응집원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나타냈고, 그래서 AB형은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본적인 거 정리하시고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요 혈액형 유전에 대해서 어떤 식의 다양성이 나타나는지 한번 요걸 가지고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혈액형이 지금 A형과 B형을 지금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A형과 B형이 만났을 때 특히 B형 같은 경우는 지금 대문자 B, 대문자 B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자손이 다 AB형밖에 안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멈춰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보면 알다시피 지금 대문자 B, 대문자 B예요. 어머니가. 그렇다라는 것은 요거 이제 똑같이 BB입니다. 근데 얘는 몰라요. 모르는데 분명한 거는 A예요. A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죠. 대문자 A,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손이 그냥 100%, 물론 이것만 가지고 100%라고 볼 수 없지만 10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손이 다 무슨 형밖에 안 나타났어요. 자손이 다 AB형밖에 만약에 안 나타났다. AB형밖에 다 자손이 안 나타났다. 그러면 아버지의 혈액형은 유전자형이 뭐가 됩니까? 그쵸. 대문자 A, 대문자 A가 당연히 되겠죠. 대문자 A, 그러니까 A형과 O형인 혈액형을 만약에 유전자형으로 가지고 있다라면 B형인, AB형뿐만 아니라 B형인 사람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 보시고요. 또 다음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A형과 B형. 근데 이번에는 유전자형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AO, BO 이런 경우에는 자손이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그래서 AO와 BO 결혼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자손의 다양성을 봤더니 와우, 4가지 형질이 다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A, O와 BO인 우리 아버지는 AO, 그 다음에 어머니는 BO인 형질을 가진 분이 결혼하면, 그죠? 이게 이제 분배의 법칙 똑같죠.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다시피 AB형이 당연히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AO가 나타날 수 있고, BO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O 다 나타날 수 있네요. 그렇지만 A형과 B형의 형질은 무조건 이형 접합.
이해되시죠? 무조건 O를 가지고 있는 우리 유전자형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확률, 그래서 각각이 4분의 1씩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요거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계도 분석, 요거는 제가 그 탐구 활동 과제로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쉬운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요 A형이고 B형인데 유전자형은 명확히 모르지만 O형이 나타났다라는 거, 그죠? 이건 열성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는 쉽게 되죠. 그러면 AO, BO가 되는 거죠. O가 반드시 있어야지 O가 나타나니까. 얘가 열성 형질이니까요. 그랬을 때 요 A형인 유전자형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얘 같은 경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지금 A형과 A형, B형도 나왔고 A형도 나왔어요. 둘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BB나 만약에 AA 같은 경우는 무슨 혈액형밖에 안 나타나요? 그죠? AB형밖에 안 나타나요. 근데 B형도 나타나고 AB형도 나타난다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도 나타날 수 있고 얘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혈액형 같은 경우도 반드시 BO가 되니까 A랑 AO랑 BO가 만났을 때의 확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런 가계도 문제, 이런 간단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탐구활동 과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다인자 유전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인자 유전은요, 단일인자 유전하고는 완전 다른 종류입니다. 왜? 단일인자는 한 쌍으로 인해서 결정이 됐어요. 단대립이든 복대립이든 유전자의 종류들은 다양하게 뭐 A도 있고 B도 있고 O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한 쌍으로 인해서 형질이 결정되는데, 다인자는 여러 개의 쌍, 이쪽 뭐 1번 염수체의 어떤 유전자, 2번 염수체의 어떤 유전자, 3번 유전자의 어떤 유전자, 이것 다 합쳐서 하나의 형질이 되는 거. 상당히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다인자 유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쌍으로만 결정되지 않는 형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고 있지만 우리 어떤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단일인자예요. 한 쌍으로 인해서 결정돼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인자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몇 쌍, 뭐 세 쌍, 네 쌍, 다섯 쌍, 뭐가 될지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이건 세 쌍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네요. 그래서 이 특정한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스킨케어 같은, 스킨 컬러 같은 경우도 보면, 피부색 같은 경우도 보면 대문자가 맞냐, 소문자가 맞냐, 어떻게 보면 종류는 상관없어요. A도 상관없고 B도 C도 상관없는데 대문자 유전자가 많은 것들은 뭐 어두운 색, 소문자가 많은 것은 밝은색, 이런 식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인자 유전은 환경의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는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키 같은 경우도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유전적인 요인도 크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다는 거.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우리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간단히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다인자 유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다인자 유전입니다. 그래서 이 다인자 유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키에 대한 사례입니다. 네, 한 뭐 150서부터 190까지 저는 상당히 큰 편이죠. 저는 87이니까 굉장히 막 이쪽에 지금 막 속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건 이제 학생이니까 어쨌든 한 뭐 170이 평균으로 해서 이런 식의 다양한 어떻게 보면 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인자 유전의 표현형의 분포 자체가 하나로 뭐 A형질은 뭐 귓볼이 있고 귓볼이 없고 이런 식으로 있고 없고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150서부터 190까지 아주 다양하게 이런 식의 표현형의 분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쌍 이상의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죠? 여기 있는 유전자와 뭐 여기 있는 유전자와 여기 있는 유전자가 이걸 만약 L이라고 쓰면 요거는 뭐 B가 있고 뭐 C가 있으면 요 유전자들이 다 만약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 만약에 피부색을 결정한다. 이거는 지금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설명한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에 있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유전자의 종류랑은 상관없다는 거. 어쨌든 이 유전자가 모두 관여해서 발현에 관여를 한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표현형은 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 다인자 유전의 사례 중에서 한 가지 바로 뭐를 지금 보냐 하면 사람의 눈색 유전의 예를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색 유전을 이렇게 단순화를 했대요. 눈색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 이미 정보를 줬어요. 아, 성염색체는 아니고 상염색체 있구나. 그것도 서로 다른이구나. 그렇다는 것은 얘는 독립돼 있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상염체의 두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유전자도 이렇게 줬어요. 그렇다는 것을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하나의 유전자 그리고 다른 유전자 이 유전자의 어떤 일정한 자리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 이것이 결국 눈색을 결정을 하더라. 근데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만 결정. 그러니까 이 대문자가 몇 개냐 이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유전자가 많으면 짙은 색이래요. 이해됩니까? 대문자가 많아. 그래서 대문자가 많으면 짙. 소문자가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짙은 색이에요. 이게 소문자랑은 상관없이 대문자랑. 그리고 얘가 적으면 옅은. 이렇게 결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대문자가 어쨌든 색소를 결정하는 효소겠죠. 그래서 이 대문자가 많을수록 어쨌든 짙은 색으로 결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어떤 사람과 그래서 유전자형이 이 사람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달라 보여요. 이게 대립인자가 이게 만약에 다인자가 아니고 단일인자라면 당연히 다른 형질이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얘 같은 경우는 같은 형질이라는 거예요. 왜? 대문자 수가 몇 개? 2개. 여기도 대문자 수가 몇 개? 둘 다 대문자 수가 2개. 이해가 되십니까? 둘 다 대문자 수가 2개이기 때문에 둘 다 같은 색의 사람의 눈색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서 얘는 대문자가 지금 3개, 얘는 2개.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짙어요? 이 사람이 더 짙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확률을 지금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만약에 얘도 똑같아요. 지금 한번 다시 지워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 확률을 다시 한번 해보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 둘 다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만약에 유전자형이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자손을 낳게 될 때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 이런 것들은 항상 생식세포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그죠? 독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이렇게도 만날 수 있고 이렇게도 만날 수 있고 이렇게도 만날 수 있고 이렇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생식세포의 종류는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A, 대문자 B,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네 가지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4, 둘 다 어쨌든 이 생세포의 종류가 4가지시기 때문에 총 16가지 종류가 있고, 그죠? 총 16가지 종류가 있네요. 그 중에서 한번 대문자의 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가 무슨 대문자가 있어요? 전체가 다 대문자인 확률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4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이 지금 하나씩, 그리고 아예 없을 확률 하나씩, AA, BB. 요것도 어쨌든 요거는 이제 이 빵개죠. 요게 다 하나씩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3개가 있는 거 여기 보시죠? 여기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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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3개가 있을 확률이 또 몇 개냐 하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네요. 그리고 2개일 확률이 어떻게 보면 몇 개가 있냐 하면 5개나 있네요. 5개. 그리고 아니다, 6개나 있네요. 제일 많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1개일 확률은 하나, 둘, 셋, 넷.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죠. 여기가 6개, 여기가 4개, 4개. 그 다음에 나머지는 1개, 1개. 그래서 아예 전체가 다 대문자일 경우 가장 짙은 색이 한 명인 확률이 나올 수 있다. 확률적으로죠. 그러니까 16분의 1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16분의 4, 16분의 6, 그 다음에 다시 16분의 4, 16분의 1. 이거는 완전히 색깔이 거의 없는 되게 옅은 색. 이런 식의 확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한번 문제를 내서 제가 탐구활동 과제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실 예전 교과 과정일 때는, 지금 요번 교과 과정일 때는 사람의 눈을 사례로 해서 두 쌍만 가지고 봤어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피부색 유전으로 많이 봤습니다. 피부색 유전 몇 쌍을 가지고 봤냐 하면 3쌍을 가지고 봤어요. 3쌍, 아이고, 3쌍을 가지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얘도 무슨 사례로 봤냐 하면 다 독립된 사례로 봤습니다. 독립된 사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유전자를 한번 그려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면 여기 만약에 A가 있으면 여기 소문자 A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대문자 B가 있으면 여기 소문자 B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C가 있으면 소문자 이렇게 3쌍의 사례로 봤다는 거예요. 요것도 근데 원리는 똑같아. 이게 모두 하나의 피부색을 결정하고, 얘도 뭐에 의해서? 대문자 개수에 의해서 얘도 똑같이 결정이 된다. 얘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색상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멜라닌 같은 효소를 만들어내는 것들이겠죠. 관여하는 효소들. 그래서 대문자의 개수로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된다는 거. 얘도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다시피 대문자는 매우 검은색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대문자. 그래서 이제 자손이 나올 때 이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똑같은, 어떻게 보면 이형 접합자를 만약에 자식을 낳는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얘네들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 얘도 똑같아요. 그죠? 여기가 갈라지고 여기가 갈라지고 여기가 갈라지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조합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만날 수, 이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2의 몇 승이냐 하면 2의 3승이 됩니다. 생식세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2의 3, 만약에 4개면 2의 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개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8개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생식세포의 종류는 8개가 됩니다. 뭐뭐가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A, B, C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A, B, C 완전히 소문자인 경우가 있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교차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8개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총 몇 가지? 8 곱하기 8이니까 64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표현형의 종류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타나죠. 똑같아요. 전체 다 6개. 그래서 전체 다 모인 거 대문자 이런 확률. 이런 것들 어쨌든 똑같이 하나밖에 없어요. 몇 개? 대문자가 6개. 그래서 완전 진한 색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개만 소문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한 개만 소문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얘네들은 이제 3개가 나타난다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확률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빈도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만 소문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문자가 5개, 4개, 3개, 2개, 1개, 0개까지. 그러니까 표현용의 수는 몇 개예요? 6개가 아니라 7종류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용은 7종류가 되고 얘도 똑같이 절반씩 있는, 그러니까 대문자 수 절반, 소문자 수 절반이 있는 게 가장 많고,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이런 표현형이 나타날 수 있구나까지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심화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색 유전 뭐 개수만 하나 늘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계산만 약간 복잡하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문자의 수에 따라서 달라진 이런 사례들. 그래서 이런 다인자 유전.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배워야 될 수업 내용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예요. 사람의 유전입니다. 심화된 문제들 수업 시간에 직접 우리 오프라인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꼭 파악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